안녕하세요, 건담올릭의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 오늘은 인물편으로 우주세기 역사의 산 증인이라 볼 수 있는 함장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 브라이트 노아를 준비해봤습니다. 브라이트의 경우에 이제 우주세기 작품 여러 곳에 출연한 만큼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양이 좀 방대해져서 오늘은 버스트 건담, 기존전사 건담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제 간단한 인물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름 브라이트 노아, UC 0060년생으로 작중 나이 19세, 키 175cm에 체중 67.13kg. 체중의 경우엔 아주 신기하리만큼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네요. 신빙성은 조금 의문이 가긴 하지만 지구 연방군 사관 후보생으로 퍼스트 건담 외에도 여러 작품에서 주인공이 수색된 함의 함장을 맡아서 수많은 전장을 헤쳐나간 아주 역전의 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기동전사 건담,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역스페샤 건담 UC에 이르기까지 5작품에 모두 등장한 유일한 인물이죠. 담당하신 성우로 이제 스즈오키 히로타카와 나리타 켄 두 분이 맡으셨습니다. 스즈오키 히로타카 씨는 이제 기동전사 건담에서부터 제타 건담 극장판까지 쭉 성우로 담당하셨다가 암으로 먼저 사망하시는 바람에 기동전사 건담 UC 때부터 나리타 켄 씨로 이제 성우가 바뀌었습니다. 성우가 바뀐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어울려서 큰 위화감 없이 잘 듣고 있죠.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전쟁 이전, 이제 1년 전쟁 이전에 대한 경력에 대한 건 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밝혀진 내용이 없어요. 일단 그나마 조금 언급된 내용이라면 TV판 기준으로 제 3화에서 우주로 나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말했던 내용이 딱 하나 언급이 됩니다. 과거 내용으로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스노이드가 아니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더블 제타에서는 또 스페이스 노이드라고 자신이 밝힌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제가 더블 제타를 제대로 끝까지 본 기억이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것 때문에 어느 쪽 데이터가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이제 퍼스트 건담 시절에 대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우주세기 79년 9월 이때 나이가 19세인데 사이드 7에서 도착한 화이트 베이스가 이제 샤 아즈나브를 이끄는 지원군의 급습을 받아서 당시 지구 연방군 사관학교 생도였던 브라이트가 민간인을 데리고 사이드 7을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대 함장이었던 파오르 카시아스가 사망하게 되면서 갑자기 2대 함장으로 발탁이 되죠.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세, 아주 신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화 시점에서 군 생활 경력이 6개월이라 그래요.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군인. 새로운 전함인 화이트 베이스 및 이제 건담을 비롯한 최신의 모비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미의 자부로를 목적지로 향하고 이동을 하면서, 루나에서는 이제 샤아가 보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반대로 이제 계략에 빠뜨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구 강화 후에는 이제 우주에서 끝까지 쫓아온 샤아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쫓아온 이제 또 가르마자비의 추격을 샤아가 이제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마틸다의 도움도 받고, 또 중간중간 휴전을 이용해서 민간인들 보내는 그런 일들 이용해서 샤아도 속이는 여러가지 기책을 수행하면서 싸워나가서 연전연승을 거두기도 했죠. 중간에 이제 샤아가 배신도 한번 해주면서 가르마자비가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구 연방군에선 최초로 직접 자비가의 구성원을 없애놔주고 큰 공적을 올립니다. 또 추격이 또 이어지는 추격들을 계속 뿌리치며 나가면서 이제 백병전을 불사했던 람바랄 부대와의 사투에서도 무사히 탈출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다만 이제 자신의 동지이자 마음의 버팀목이었던 류 호세이가 이제 아무로를 구하기 위해서 자폭을 불사하는 그 사건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에 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에서 또 컨디션이 무너지면서 한번 크게 아프죠. 그때 이제 화이트 베이스의 지휘권을 조타수였던 그 당시 이제 미라이 야시마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라이가 능숙하게 수행을 하지 못해서 잠시 혼란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뭐 오데사 작전이나 자보르 공략전에서 이제 전과를 올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부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중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약 승진 이런 조치를 계속 받아서 소위로 되어 있었다라는 걸 마틸다에게 전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극장판에서는 중위가 아닌 대위로 내용이 또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 또 뭐 자부로에서는 이제 티안무 함대 휘하 이제 제13 독립부대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미끼로서 또 미끼 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를 이탈을 한번 하죠. 네, 여기서 이 회의를 통해서 화이트 베이스를 이제 미끼 부대로서 활용하자 해서 우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서 솔로몬 공략전도 치르고 최종 결전지가 된 아바와쿠 전투에도 참가를 하죠. 이제 화이트 베이스 엔진이 피탄하는 바람에 항행 불능이 되면서 함을 이제 요새 내부에 착륙시켜서 총을 들고 스스로 뛰쳐나가서 싸우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전장이 이제 끝을 바라게 되고 이제 아무로레이가 당시 뉴타입 능력으로 이대로 가면 전멸한다면서 이제 총원 모두에게 퇴화 명령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승무원과 함께 탈출을 해서 무사히 생활을 합니다. 뭐 애니메이션 전개상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쭉 겪어왔어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극중 초반에는 자신의 경험 부족과 의욕적인 모습에 앞서서 이제 다른 승무원들과의 충돌이 좀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동료였던 류호세이의 서포트가 있어서 이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단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죠. 일단 브라이트 자신도 이제 화이트 베이스를 타고 다니면서 싸우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나아가면서 지휘관 쪽도 이제 성장을 이루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죠. 뭐 화이트 베이스 자체가 일단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정식 군인들 뿐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민간인 집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집단이었지만 최전선에서 항상 뭐 좋은 전과들을 남겼고, 이 류가 죽고 나서는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제 배려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무로와의 대립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죠. 또 아무로에 관해서는 초반에 이제 싸우는 방법의 미숙함을 질타하기도 했고, 아무로의 그 건방진 태도, 독단적인 행동에 화도 내면서 또 그 재능을 또 하지만 건담 파일럿의 이제 자리를 해임하는 등 이제 또 심하게 좀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한 대 때리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라이트가 아무로를 무서워하고 있다, 뭐 야생호랑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아무로를 독방으로 넣었을 때 류가 그런 분석을 하는 대목도 있었죠. 일단 나중에 가서 이제 아무로를 인정하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주긴 해요. 건담의 공중도킹 훈련 때도 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시간 단축은 무리라고 말할 때 아무로라면 가능하다고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제 너라면 붉은 해상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아무로를 이제 분발시킨 적도 있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가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도 꽤 많이 좋아지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1년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라이 아시마와 결혼을 해서 하사웨이 노아와 차밍 노아의 아버지가 되죠. 이 정도가 이제 브라이트에 대한 전형적인 인물에 대한 소개로 다뤄갔고요. 브라이트 노아에 대한 이제 인물 관계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건담 인물 관계도 저희가 준비한 퍼스트 건담 인물 관계도인데요. 다양한 인물과 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키는 주연 캐릭터가 아니긴 해요. 브라이트가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극중에서 노출되는 관계가 좀 적어요, 생각보다.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보자면 이제 화이트 베이스 승무원들에게는 이제 함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그를 중심으로 이제 어려움 많이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우측에 보이는 류호세이, 동료이면서도 그를 여러모로 많이 도와준 인물입니다. 류호세이가 이제 브라이트가 이제 마음을 터놓는 모습 관계로 많이 비춰지기도 했고요. 너무나 개성적이어서 이제 어울리기 힘든 승무원들 사이를 많이 중재를 하고 그들 뒤치다거리까지 맡아주는 등 이런 것 때문에 브라이트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던 브라이트조차도
류 호세의 말에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가 류를 얼마나 믿었는지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퍼스트 건담의 주인공 아무로 레이, 초반부에는 정식 군인도 아니었고 제멋대로 구는 아무로의 행동에 엄청 불만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로와 트러블이 초반에 엄청 많았죠. 그래서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는 아무로를 찾아가서 직접 뺨을 때려가며 질타하는 모습까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유호세이가 사망하고 나서 브라이트도 정신적으로 성장을 했고, 아무로 또한 자기 스스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이제 이 앙숙 같은 관계도 많이 양호해졌었죠. 그리고 위쪽에 이제 미라이 아시마, 브라이트에게 계속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하는 등의 역할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브라이트가 말 안 듣는 아무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를 많이 달래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또 전투 중에 흥분을 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 또 좀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이제 정신적으로 지탱해줬기 때문에 미라이에게 아주 연심을 품게 되지만,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슬래코로우라든지 잠깐 나오는 캄란 블룸, 그 두 사람 때문에 이제 관계가 조금 미묘하게 흘러가는가 싶었죠. 그 와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또 표현하지 않고 미라이를 또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캄란은 차이고 슬래커는 전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미라이의 마음을 얻게 되죠. 인물 관계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리고 탑승 기체인데, 보통은 이제 모비슈트 파일럿들이라서 여태까지 인물들이 기체들을 다뤄왔는데, 브라이트는 파일럿이 아니고 함정 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엔 특이하게 전함을 소개하게 됐네요. 화이트 베이스, 형식 번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MSD-71이라든지 MSC-01, SCV-70 번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 연방군 소속 페가수스급 강습 상륙함 2번 함입니다. 화이트 베이스급이라고도 따로 불리기도 하고요. 우주 전함, 전 영역형 전함, 우주 항공모함, 우주 공격 항모, 모빌슈트 탑재 강습 양육함, RX 모빌슈트용 강습 상륙함, 모빌슈트용 상륙함 등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류될 때는 이제 1번 함으로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지구 연방군 우주 전함으로선 처음으로 이제 모빌슈트 탑재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V 작전에 RX 계획에 의해 제작된 이제 건담과 건캐논, 건탱크 등 코어블록 시스템 채용기를 탑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코어블록 교체 시스템 등 전용 시설이 또 존재하고요. 특징적인 기능으로 이제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시스템이 이제 대기권 내에 부상을 해서 항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고, 옵션 장비 없이 대기권 돌입과 이탈이 가능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능은 이제 이후 지구 연방군 함선에 이어지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또 다른 기능으로 이제 함 전체가 주로 선체, 엔진, 탑재기 운용 구획 등으로 이제 블록화되어 있어서 이제 부분 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양현에 캐터펄트가 있는데, 이 모양이 말이 손 바로 앞뒤로 뻗은 모양과 비슷했다고 해서 지원 공급군에서는 일단 목마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고 있었죠. 또 이 화이트 베이스의 함교의 크기가 지금 브릿지만 보시면 되게 넓고, 안에 이제 유사 중력 블록 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함대 기함으로 설계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이트 베이스의 제1함교는 나중에 건조된 알비온에 비하면 3배 넓이라는 어마어마한 넓이로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진실은 저 너머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겠지만, 이게 바로 화이트 베이스였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퍼스트 건담을 시작으로 유니콘까지 우주세기 역사의 아주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안으로 인해서 처음 캐릭터 나이 알았을 때는 좀 놀라기도 했어요. 저 얼굴이 19세라니. 말 안 듣는 이제 아무로를 때리면서 이제 혼내는 모습이나, 브라이트가 타는 전함은 항상 자연 탐막이 얇다 하는 등 여러가지 유머 소재를 만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능한 인물로 이제 함장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였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기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